자, 이제 76쪽 세 단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지구에 대해서 배워요. 지구. 자, 첫 번째, 개라는 말이 있어. 개. 아이 말고 여의. 얘들아, 개를 영어로 할 수 있니? 영어로 뭐라 그럴까? 개. 너희들 알고 있는 거야. 시스템이라 그래. 시스템. 그래서 지구 개. 지구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조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직. 뭐 있잖아, 이렇게 뭐 회사도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회사에 뭐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그렇지. 그것처럼 걔는 어떤 체계, 조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 관련이 있는 물질 또는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 동그라미 있어요. 체계.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 주고 받는 거. 그걸 우리는 개 그랬어요. 개자 들어간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얘들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지구개거든 얘들아. 그거 말고도 생태계 들어봤니? 거기는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 태양계, 태양, 수금지, 화목토, 천해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 안에는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뭐 신경계. 여기서 말하는 개는 다 시스템이구나, 조직이구나, 체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지구계라는 것이야. 지구 시스템.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 얘기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고, 지구계.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어요.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일단, 오늘 우리가 그 제목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직권. 물 쪽은 뭐라 그럴까? 수권. 지구에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기도 있지 않니 얘들아? 공기는 뭐라 그럴 거야? 기권. 왜 이런 것만 있으면 돼? 아니지. 너희들을 포함한 너희들과 나를 뭐 토끼, 거북이, 식물까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생물권. 이게 끝이냐고? 하나 더 있어. 지구 바깥쪽을 뜻하거든? 보통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하는 곳. 외권. 몇 개야? 5개네. 그래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구계 이렇게 지구계. 자,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햇빛, 공기 이런 것들, 지구를 이루는 요소들 총 5개.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5개 있지 얘들아. 지권 땅이야. 뭐 어려운 거 없어. 수권 물이야. 그 다음에 기권 공기야. 생물권은 생물이야. 살아있는. 외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우주야. 그래서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요거 줄여보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네 글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줄이면 뭔데? 상호작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밑에 5개로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 왼쪽에 보시면 지구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초창기 지구하고 지금하고는 뭐 많이 달라졌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뭐 대륙이 이동하기도 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륙이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매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편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77쪽 가자, 바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외권 무슨 의미예요? 외권은 줄이면 지구 바깥쪽이에요. 우주라고 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지구 바깥의 우주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 달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겠니 안 미치겠니?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특히 태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태양 에너지가 오잖아. 태양 없으면 우리는 광합성도 할 수 없고 결국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얘들아, 달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 달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밀물, 썰물 이거 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딱 줄여서 외권은 뭐다? 우주 영역이야. 거기만 미치시자. 외권 우주구나. 대표적으로 태양, 달.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수금지, 화목, 토, 천에, 지는 우리니까 빼고. 다음 기권은요. 기권,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2번 기권. 직권은 대기층이야.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지. 뭐가 제일 많은지 아니 너희들? 직권이 제일 많은 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 요거 잔소리 한번 써볼게요. 자, 순서는 질산 아이. 질산 아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이가 좀 크다는 얘기. 얘가 78%를 차지해요. 질소가. 산소 몇 %인지 알아요? 21%예요. 합치면 얼마야? 99%네. 그래서 대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고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99%니까. 그래서 질소, 산소 주성분이에요. 아니야.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거든. 이거 아르곤이고, 요거 욕 많이 먹는 애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기의 분포를 한번 보시면요, 학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제일 많아. 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의 양은 점점 줄어. 그 높은 산에 막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산까지 올라갈 때 산소 통 같은 거 하나 갖고 가거든요. 왜? 공기가 줄어드니까. 이거 왜 줄어드는지 아니 너희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줄어드는 이유 기억하자. 왜? 공기가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중력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제일 세고 올라갈수록 점점 약해지거든. 중력이 약해지면서 공기의 양도 줄어들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얇은 대기층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밑줄 시작. 기상현상. 이 기권이라는 잘못 썼네. 기권이에요.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곳이야. 자, 눈, 비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뭔지 아세요, 학생들? 요거 수증기가 있는 곳이야.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되고 그래. 그래서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상현상이다. 수증기 써보자 얘들아. 수증기. 자, 밑에 나머지는 좀 볼게요.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는데 그건 양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얘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작아진다는 건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감소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산소, 이산화탄소 포함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질소도 있고 우리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산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학생들 들어봤어요? 여기 오존층이 있다는 거? 오존층이 자외선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도 막아주는 그 다음에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기권에서 하는 것들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맞아. 그 다음 지구를 방어하는 자외선 같은 거 막아줘요. 맞아. 오존층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거기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중에서 달이 있어. 자, 지구하고 달하고 얘들아 원래는 기온이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 달에 가면 엄청 춥대. 왜 그런 거 같아요? 달에 뭐가 없어서.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아. 거기는 겁나 춥대.
열을 잡아두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얘들아, 달에는 왜 공기가 없는지 아니? 달에 왜 대기가 없는 이유?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는 있는데 달에는 대기가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중력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지구는 잡고 있을 만한 힘이 있고 달은 그만큼의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두 개는 알죠. 질소, 산소가 대부분이야. 질소하고 산소. 그 오른쪽에 구성비 나왔죠 지금. 다음 수권. 3번은 수권. 자, 지구에 물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지구상에 물이야. 맞지? 자, 제일 많은 것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지구에 제일 많은 물, 우리 알잖아. 무슨 물이 제일 많니? 바닷물이 제일 많겠지. 그래서 1등은 해수. 우리가 쓰는 물 뭔지 아세요? 담수 이렇게 얘기하고, 담수. 너희 아침에 세수했지? 바닷물로 세수 안 되거든. 비누가 안 풀려 여기는.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강물, 호수물, 우리 한강물 정화해서 먹고 있거든 지금. 담수 이렇게 얘기하고, 해수 이게 거의 97, 8%가 돼. 거의 대부분이네. 그래서 해수와 담수로 돼 있어요.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얘들아. 선생님 써볼게. 1등은 빙이야. 빙이 뭐냐? 빙하야, 빙하. 얼어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안타깝게도. 다음. 눈에 안 보이는 지하수가 다음이고.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강물, 호수물, 이거 하천수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담수 중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성 기억하자. 해수가 뭐 대부분이야. 당연하지. 그 다음. 담수 중에서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해수로 바다에 존재해요. 대부분 바다에 분포하고 육지물은 적은 편이에요. 자, 해수가 97.5% 차지하래. 육지는 2.5% 정도 나오겠지. 그 나오는데 가장 많은 건 알고 가자. 해수 당연히 많겠지. 근데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라고 돼 있어요? 빙하예요. 빙하. 빙하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저 높은 산 꼭대기 같은 데 많고 북극, 남극 그런 곳에 많아. 우리 주변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중위도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공기 중으로 가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로 운반하는 역할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혈액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어떤 행성에 갔어. 잘 모르는 행성 발견했어, 얘들아. 거기 생명체가 사냐 안 사냐? 그거 과학자들이 탐구하겠지. 그때 뭐부터 찾는 거 같아요? 일단 물이 있냐 없냐? 이걸부터 찾아.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자, 그래서 물은 생명체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4번 직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맞나요? 맞아요. 우리 이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배우거든요. 여기서. 자, 토양과 암석으로 가진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통틀어서 얘기해요. 지구의 표면, 내부, 뭐 이거 무슨 구조가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표면을 지각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안쪽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배운 적 있어? 핵이라고 들어봤어? 핵도 있고, 멘트 들어봤어요?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직권 이렇게 하고, 대부분 서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지 여기는. 생물들이 할 수 있는 서식지 제공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권. 다음 생물권. 우리인가요? 우리 맞지. 5번 생물권. 자, 세포로 되어 있는 모든 생물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저 공기 중에도 살고 기권, 수권에 걸쳐 분포하는 생물이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크게 5가지 권이 있다로 시작합니다.
맞죠? 자, 맞춰볼게요. 지구계는 외권 나왔으니까 기권, 직권 빠졌죠? 두 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어디 있다? 바다. 해수야. 육지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 빙하, 요거 빙하라고 쓰시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생물들은 살고 있어요. 직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학 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5가지 권에 대해서 배우거든? 제일 먼저 배우는 권은 직권이네요. 제목이 보니까 직권의 구조네. 응. 자, 우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알기는 하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지구 어떻게 생겼지?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지구 내부에는 뭐가 있지? 궁금했겠지, 얘들아. 자, 잘 생각해보자고. 자,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지? 궁금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 뭔지 아니? 땅 파보면 돼. 땅 파보면 되지 않을까? 땅 파봤어요? 땅 잘 파? 땅을 파보면 어떤지 알아요, 학생들? 초반에는 좀 팔만해. 근데 지구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데? 단단해져요. 겉에가 제일 잘 파기 쉽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져요. 딱딱하고 밀도도 높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요거 이게 카테고리를 나눌 거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누냐, 그냥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 제일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된다고? 땅 파보면 돼요. 그 땅 파는 걸 뭐 한다라고 하냐면요, 학생들, 시추라네요. 시추. 강아지도 시추 있지, 얘들아? 그 시추랑은 다르고, 직접적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면, 야, 시추 해봐. 공감하니? 시추. 겁나 파. 기계로 파겠지. 근데 인간이 시추한 깊이가요, 학생들. 진짜 많이 파면 진짜 센 걸로 10km? 이 정도까지 팔 수 있어. 근데요, 지구 내부는 그보다 훨씬 깊거든? 시추법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뭔 거 같아요? 땅 파봤잖아.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지 않니? 단점은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얼마 못 파? 그래서 겉핥기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있다. 요 공감합니까, 지금? 한계가 있어요. 땅을 못 파. 너무 단단해, 안쪽으로 갈수록. 다음. 내가 못 파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 두 번째 방법. 화산이 뻥 터졌어. 화산이 터질 때 뭐야? 가스도 나오고, 용암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때 건더기들, 덩어리들이 같이 나오거든? 그 어디 있던 거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땅 속에 있는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야, 땅 속에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야. 내가 눈으로 봤어.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야. 화산 폭발할 때 나온 거 보니까 지구 안에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공통점은 뭐라고요? 직접적이야, 여기는. 세 번째 방법. 얘들아, 운석이라고 알아요, 학생들? 운석, 저 우주에서 날아온 것들, 저 우주에서 천체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날아오는데, 보통은 지구의 대기권에 이렇게 막 마찰해갖고 빛이 나거든? 그때는 별똥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성이라고 돼, 유성이 별똥별이야. 근데 다 갈려서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조금 남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뭐라고 그래? 운석. 왜 운석을 연구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운석도 분명히 어떤 다른 천체의 한 조각이거든? 천체 같은 게 폭발한 그 조각 같은 것들이거든? 그걸 보고, 야, 지구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운석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렇게 세 가지. 선생님 뭘로 묶었어요, 학생들? 봐봐, 여기 뭘로 묶었니, 얘들아? 직접적이야. 요거는 본 거야, 그냥. 근데 이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 운석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요거 화산 분출물 쫙 깊은 데에 있는 게 막 폭발하지 않거든. 간접적인 방법 한번 보자.
엄마가 아기를 뱄어. 임신을 했지요. 임신을 했는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직접적인 방법은 일단 배를 째보는 게 제일 좋겠지. 가장 확실하지. 위험하지 않니?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찍어요. 너희들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으로 확인했어요, 처음에? 이거 뭐예요? 직접 본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지. 이런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인데, 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의 대표는 뭐예요? 지진파를 분석했어. 지진파 분석법. 지진파를 분석해. 지진파가 뭔데? 지진이 일어날 때 나오는 그 진동을 얘기해. 지진파를 분석. 이 방법이 제일 별표예요. 지진파 분석의 별표 치자 얘들아. 직접이야? 아니야? 간접이야? 요런 거에 비해서 단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야. 장점. 지구 내부까지 알 수 있어, 이거는.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구 내부 구조는 이걸로 확인했어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제일 짱이야. 이거는 지금 다 알았거든요, 결국은.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같이 한번 우선 해보고 더 내려가 보겠어요. 중기상 구조. 자, 지구 내부 탐사 방법, 시추, 해고, 분출물, 요 말 이해하지 얘들아? 요것도 어려움은 있다. 터져서 나와봤자 껍데기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지진파 분석 중요 표시 하셨죠? 요거.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밑줄 시작. 이건 간접적이야. 다른 건 직접적이지만. 밝혀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물어보면 누구라고? 지진파예요. 다음 분석. 여러 가지 다른 행성들, 다른 천체의 찌꺼기 날라온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구 내부의 구조 선생님 볼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알아냈어요. 동그라미 잘 그리는데, 자, 아침에는 잘 못 보내요. 컨디션이 안 좋아. 야, 여기, 왜 이렇게 짧아? 자, 지구 내부를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 이렇게 생겼어. 여기 껍데기가 있어. 계란 같아요, 계란. 지구 계란 같다, 얘들아. 계란. 여기, 이거 있고, 여기 이거 있고. 이름 알아요? 제일 겉에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을 지각이라 그래. 여기 뭐라 그러니, 얘들아? 멘틀이라 그래, 멘틀. 계란으로 치면 계란 노른자지. 계란 노른자 같은 걸 뭐 핵이라 해. 근데 핵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 안쪽액은 내핵. 바깥쪽은 뭐라 그럴 거 아니? 외핵. 그래서 바깥쪽부터 해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각은 계란 껍데기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 어때? 두꺼워, 얇아? 겁나 얇지. 지각은 일단 얇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거. 멘틀은 저 흰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삶았을 때. 어때? 많이 차지하고 있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 그 다음 외핵, 내핵. 얘들아, 이걸 뭘 통해서 알았다고? 지구 내부의 구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지진파 속도 변화가 기준이야. 지진파라는 게 있잖아.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진파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걸 결정하는 게 밀도에 따라 바뀌어요. 밀도. 더 밀도가 큰 곳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갑자기 급증해요. 왜냐? 지진파라는 것은 그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거든? 근데
밀도가 크면 입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거든.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요거 분석했어요. 요걸 분석했더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게 나왔어. 자, 먼저 지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각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요건 대륙 지각이에요. 땅에 있는 지각이에요. 바다 깊은 곳에도 지각이 있겠지. 이건 무슨 지각? 해양 지각. 이 안쪽은 뭔데 당연히 지각이 끝나는 부분은 멘틀이야. 대륙 지각의 깊이 더 두꺼워 보이죠 지금. 당연히 이거보다 두껍겠지 얘들아. 대륙 지각은 두꺼워. 보통 평균 여기가 한 35 정도 나와. 35. 여기는 한 5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지각의 깊이를 5에서 35라고 많이 표현해요. 대륙 지각, 해양 지각. 5에서 35. 그 다음에 요 지각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학생들. 좀 특이하지 않니? 뭐가 특이하니? 내가 말하는 특이함은 여기 바깥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잖아. 안에도 볼록 들어가 있지 지금. 약간 대칭형이지. 우리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으면 그 밑에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거의 대칭형으로 생겼어. 특징이. 이거랑 관련 깊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 얘들아 이런 실험이 있어. 한번 같이 상상해보자. 이렇게 물 받아놓고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았어. 여기다가 나무도막을 이렇게 큰 거하고 이렇게 얇은 거를 여기다가 띄우잖아. 띄우면 어떻게 되냐면 큰 거는 이렇게 돼요. 얇은 거는 이렇게 돼요. 비슷하지 지금. 만약에 이 실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물이에요 물. 물은 뭐에 비교할 수 있어 지금? 멘틀? 그다음 요거는 무슨 지각인 것 같아? 대륙 지각이야. 요거는 해양 지각이야. 특징을 보니까 두꺼울수록 더 깊이 파여 있어 지금. 깊이 잠겨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각의 끝부분을 발견한 아저씨가 있어. 이름이 겁나 길어서 짜증난 아저씨야. 이름이 겁나 길어. 모호로 비치치. 안기니? 이거 봐봐. 지각이 끝나는 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부르는 이름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겁나 기네. 안기니? 길잖아. 얘들아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요거 서술형으로 나왔어. 애들한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뭐예요? 그렇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잖아. 이거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 겁나 많아요. 모호로 비치치 이거 오타나고 막 개판이야. 너무 길지 않니 얘들아? 선생님 줄여줄게. 세 글자로 모호면이라고 하자 그냥. 쉬워졌지? 뭐와 뭐의 경계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모호면의 깊이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깊이는 요거 그대로 5에서 35에 있어요 지금. 왜 5에서 35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냐? 그러면 이건 뭐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해양지각. 이거는 대륙지각. 다음 이거 있잖아요.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두껍고 얘가 얇다. 맞니 얘들아? 근데 얘가 더 무거워요. 더 무겁다고? 우리 일단은 더 배웠던 개념으로 가면 밀도는 얘가 더 커.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 질량이 커, 이 질량이 커. 당연히 이 질량이 크겠지. 근데 같은 양으로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무거운 애들이야. 더 무거운 종류의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게 뭘로 되어 있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건 현무암 질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이 주성분이라는 얘기. 요거는 화강암 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현무암하고 화강암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요거 우리 암석의 종류 다 배워. 그때 알겠지만 얘가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가 더 밀도가 큰 놈이에요. 정리. 둘을 비교해보자. 두껍다, 얇다. 뭐 알겠어? 그렇지만 얘가 더 큰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밀도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물질 자체는. 자, 지구 깊이 가면 갈수록에 뭐 특징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지구 깊이로 갈수록, 즉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밀도는 커지고 온도도 높아지는 건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여기가 제일 밀도가 작은 부분이고 온도도 제일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이거 기억하자. 첫 번째 지각 정리하고 다음 거 갈게요. 지각 볼게요.
자, 직권의 층상 구조는요. 기준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칠까요? 저 어디 있냐? 직권은 자,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서 전파될 때 급격하게 달라지는 부분을 경계로. 요거 중요한 말. 지금의 그 지구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나눴어? 그러면 기준은 뭐다? 지진파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지진파 변화 기준으로 나눴어, 얘들아. 다음. 자, 첫 번째 지각은 바깥에 있는 가장 얇은 층이에요. 맞아. 우리가 밟아봤으니까 알아. 무슨 상태니, 얘들아? 고체 상태예요, 요거. 고체. 밟아봤잖아. 뭐가 주성분이니? 그러면 암석 주성분이에요, 거의. 돌멩이로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고체 상태예요. 암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별별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너무 기니까 선생님 줄여줬지. 뭐라고 썼니? 모호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자, 지각의 종류 밑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자, 대륙 지각의 주성분 그래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아마 암기할 건 암기해야지. 화강암이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다. 밀도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밀도는 오히려 누가 크지? 현무암이 더 크지, 얘들아. 그래서 해양 지각이 밀도는 더 커. 이거 꼭 기억하자. 두께는 당연히 지각이 저 대륙이 더 많지. 근데 밀도는 해양이 더 큰 거를 표시해 놓자. 다음 두 번째 구조 갈게요. 멘틀. 자, 지각 바로 앞에 전체 면적에서 부피로는 80%를 차지해요. 많이 80% 정도 차지하거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일단 여기도 돌멩인가요? 여기도 돌멩이야, 얘들아. 여기 무슨 돌멩이에요? 여기는 감남암의 주성분이에요. 감남암질로 돼 있어. 밀도는 얘들보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 커진다 그랬어요. 밀도는 얘가 더 큰 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고체인가요? 고체야. 가장 큰 부피. 학생들 그거 알아요? 지구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 너희들? 지구 껍데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다는 얘기 들어봤었어? 대륙 이동 뭐 만화 이런 데서 안 나. 하나로 딱 붙어 있었는데 서서히 이동해갖고 지금의 지구가 됐거든. 땅이 움직여? 땅이 어떻게 움직여? 뭐 어떻게 움직여? 얘 때문에 움직여. 자, 멘틀은요 고체야, 얘들아. 고체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체냐? 유동성 고체예요.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고체. 모르겠는데요. 유동성 고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젤리? 슬라임이라고 아니? 네.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빠르진 않지. 천천히 움직여요, 지금. 즉 여기 위에 있는 지각을 이렇게 알고 보면 지각이 한 판이 아니라 여러 판이 이렇게 같이 겹쳐 있거든. 그거를 이거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 누가 어디서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나. 유동성 고체매 여기 멘틀이 돌고 돌면서 지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들어갔다, 얘들아. 멘틀 대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멘틀이 돌고 돌면서 지각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 멘틀은 뭐예요? 고체예요? 고체 맞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완전 딱딱한 고체는 아니라는 얘기. 조금 말랑말랑하다는 얘기.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야. 자, 79쪽 그거 정리해보고 갈게요. 여기 자, 고체예요? 고체 맞아. 고체는 맞는데 약간 전체는 아닌데 약간 그 멘틀 중에서도 좀 아래쪽 부분은 좀 물렁물렁해요. 그쪽을 뒤에 나올걸? 안 나오나?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번 보겠지만 거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 멘틀 대류는 한번 써보자, 얘들아. 멘틀 대류. 멘틀의 밀도 확인하셨어요? 수치를 외우라는 건 아닌데 아까 지각 얘들보다는 크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커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핵. 지구 중심, 자, 멘틀부터 한 6,400km, 자, 지구 중심까지 들어가면 6,400km인데, 아까 땅 팠을 때 내가 얼마나 판다 얘기했는지 기억나니? 인간이 팔 수 있는 땅은 얼마? 기껏
10km야. 거탈 길이. 자, 지각 멘틀까지는 돌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핵은 뭘로 돼 있는 걸로 추정되냐면 금속이 주성분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 지각 멘틀은 암석. 그 다음에 핵은 주성분이 금속이다. 얘들아,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 선생님이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철, 산, 규, 마. 지구에 제일 많은 거 뭐가 제일 많은 거 같아? 철. 철이 제일 많아. 못 본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못 본 거 같지? 주로 어디 있는 거 같아? 저 중심에 다 모여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핵에 제일 많이, 거의 핵은 주성분이 금속 성분이야. 그 다음에 산소 요거 이렇게 가는데요. 요 규소야, 규소. 얘들아,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고체야, 고체야. 근데 여기가 액체야. 뭐가 액체라는 얘기? 외액은 액체야. 알고 있었어? 외액 액체인지 알고 있었니 너희들? 자, 외액은 뭐라고? 액체로 추정돼요. 누가 들어가서 본 적은 없어. 근데 액체로 추정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진파 분석 나왔는데요. 지진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들어봐 얘들아. 지진이 팍 발생했어. 지진이 딱 발생했어. 그러면 지진 관측소에 그 진동이 전달되거든. 지진 관측소에 지진 관측기 있어. 그러면 지진 발생 하다가 일단 한번 첫 번째 진동이 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와. 진동이 몇 번 오는 거 같니? 크게 두 번 와. 이때 첫 번째 도착한 진동을 P파라고 해. 두 번째 진동을 S파 이렇게 얘기해요. P파. 어디 영어 뭐 잘하냐고? 그거까지 아닌데 영어로 해볼게. 영어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냐고? 아니야, 뜻이 있어서 그래.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이건 세컨더리 웨이브야. 프라이머리가 뭔데 얘들아? 무슨 뜻인지 아니? 최초의 이런 뜻이야. 세컨더리는 두 번째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도착한 진동을 뭐라고 한다고? P파. 두 번째 진동을 S파. 이해하니 얘들아? 근데 이 P파라는 이 파동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종파야. 종파인데 종파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얘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고 가거든. 자, 그랬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빠른 거 아니? 우선은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더 빨라. 그래서 먼저 와요, 조금 늦게 와요. 이렇게 두 가지 파동이 있는데, 이 지진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고의 길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지진파예요. 얘 뭐만 통과하는지 아니 얘들아? 얘는 고체만 통과해. 그럼 해석해보자. 둘 다 통과했다고? 무슨 얘기야? 고체 상태야. 둘 다 통과했으면. 근데 얘는 통과했는데 얘가 막혔어. 그럼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뭐는 아니구나. 뭐는 아니지 얘들아? 고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파를 통과했는데 S파가 막힌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외액이에요. 지진파로 이거 분석했거든요. 근데 지진파가 여기까지 잘 이동하다가 P파는 계속 이동했는데 누구는 못 갔다고. S파가 여기서 딱 끊겼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외액은 고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외액임이라고 지금 현재 선생님 자꾸 왜 현재라고 하는지 아니? 과학은 정답은 아니에요. 들어가서 봤니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 봤다고 영원히 우리가 뒤로 미룰 수는 없고, 현재까지 밝혀진 게 정답이야. 어떻게 보면 현재 정답. 그래서 외액은 뭘로 추정되는 구간이다 얘들아? 액체로 추정되는데 왜 액체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는 통과했는데 뭐는 안 통과했다. P파는 통과했는데 S파가 통과하지 못한 구간이야. 이거 P파가 여기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도 액체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근데 갑자기 급증해요 여기서 속력이. 무슨 얘기야? 다시 고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결국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뭘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뒤에 심화로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보겠지만 외핵 중요 표시하세요. 왜 중요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에요. 철과 니켈. 줄여서 금속이야 얘들아. 지각 멘틀까지는 암석, 철과 외핵 내핵은 뭐다? 금속이 주성분이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외핵을 보면요, 액체 상태의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그 옆에 써볼까요? 우리 뭐라고 써볼까요? 왜 액체 상태야? 라고 물었어. 뭐라고 할까 우리는? P파는 통과했는데 S파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자,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내핵의 물질 상태,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이 저 뭐라 그랬냐? 얘는 고체만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학생은 나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 너희들 안 물어볼 것 같아. 선생님 미리 얘기하면 기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그렇지 않니? 응. 근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안으로 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고 밀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니?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다 높아진다 그랬었지요. 특히 압력이 높아지거든.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깊이 그 중심에서 그 높은 압력에서 기체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려. 그래서 뭐로 추정된다? 액체예요, 액체. 그리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내핵도 액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차피 S파가 어디서 끊겼으니까 외액에서. 그런데 그거 왜 고체라고 판단한다고요? 거기에서 밀도 이런 거 속도 변화를 또 보면은 그걸 분석해 보면은 그럼 고체에서 이동하는 속도로 추적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 다음 내려가 보자. 자료 갈까요? 자료. 직권의 층산구조와 불연속면에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도 나오고 구텐베르크 요즘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몇 개 더 있어. 자, 지각 멘틀의 경계에 자 이런 동그라미 한 번씩 칠까 우리?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요건 중요해. 요건 시험 문제 나와요. 줄였어. 모호면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다음. 구텐베르크가 왜 저 멘틀하고 외핵하고 경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은 거 같아? 구텐베르크면. 동그라미 한번 치자. 그 다음에 외핵, 내핵의 경계를 밝힌 사람은 이름 뭔 거 같아요? 레만이야 얘들아. 레만면. 이 중에 문제 나오는 건 사실 맨 위에 거 하나야. 얘도 알고 있으면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지 어디 가서. 너희는 너 모으면밖에 모르니? 무식한 것들 해놓고 나는 구텐베르크면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 말고 자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다 했겠죠. 우선 지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액체로 되어 있는 층은 누구다? 외액이다. 넘겨보자. 자, 넘겨서 80쪽을 보시면요.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 자, 지진이 뭐니? 오, 막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렸니?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자, 화산이 폭발할 때도 지진은 발생하고 아니면 지하에 있잖아 얘들아 동굴 같은 거 지금 빈 공간이 있다 확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런 여러 가지에서 결국 진동이 발생해서 퍼지면 지진, 그때 나오는 걸 뭐야 지진파라고 한다. 이 파동을 지진파라고 해. 이렇게 첫 번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진원 이렇게 얘기해. 진원. 다음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어요 학생들? 지진파는 어떻게 돼 있다? 지진파는 그 물질의 밀도 이런 거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고 했었지. 두 개 있다 그랬었지. P파와 S파. 뭐 그 얘기도 거기서 나왔어요. 자, P파는 밑줄 시작. 이번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요거까지 찾았니? 이거 왜 선생님 밑줄 치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뭘 발견할 수 있었니? 외기? 액체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봤어요, 학생들? 두 개의 그 지진파 통과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그냥 막 지진파 일직선으로 가지. 그건 뭐 할 때? 만약 뭐였다면 그렇게 갔을 거란 얘기. 그냥 층상구조 없이 그냥 한 가지로 돼 있으면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진파가 속도도 막 변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하고 요거 왜 그렇게 됐어? 층상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실제 지구 내부의 구조의 그 지진파의 움직임은 저렇게 되더라. 물질이 달라지면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구 내부는 물질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실제 그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봤니, 얘들아?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봤니? 동영이? 가운데 거 봤니? 그 보라색하고 저 파란색 나온 거 봤니, 얘들아? 거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특징? P파는 끝까지 갔지? S파. 가다 끊긴 거 봤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S파 통과 못한 그 구간 액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외액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S파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거기. 그래서 외액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뭐야? 급증하더라. 다시 고체가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핵심 정리 보면 야, 지구계는 이래, 층상구조는 이래라고 나왔고 뒤쪽에 몇이야? 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게요. 그냥 12번 풀고 자, 12번까지만 풀어보자 얘들아. 자, 광물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광물? 광물 도대체 뭐지? 광물. 우선 구성 단계가 있는데요, 학생들. 우리 지구의 껍데기 뭐라 그래야 돼, 얘들아? 지각. 지각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돌멩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거든. 지각은
암석이 모여서 만들어졌어. 맞아. 암석 돌이야 얘들아. 그 암석 있잖아. 그 암석을 만드는 건 뭐냐? 저기 배우는 지금 저거야. 암석은 광물이 모여서 만들어졌어. 광물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아니 얘들아? 광물은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졌어.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럼 광물이 뭐야? 광물의 정의 내려보려고 지금 여기다 했거든. 광물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다? 암석. 암석은 봐봐. 돌이 한 요 정도라고 그냥 작은 게 한 요 정도지. 암석은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야. 그래서 암석 알갱인가요? 맞아. 이거 어차피 제일 작은 거니까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암석 알갱이다.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정의 내려볼게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알갱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좀 외울 게 있어요. 네. 외울 게 있어요. 암석의 종류, 광물의 종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광물은 밑줄 쳐볼게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뭐다? 알갱이다. 알갱이. 자, 암석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수천 종이 있어요. 수천 종. 암석도 여러 종이 있겠지만 광물이 수천 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다양한 암석을 만들 수 있겠지 얘들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암석 광물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중에서 안타깝네요. 요즘 막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너희 혹시 뉴스 관심 없니? 막 무슨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 무슨 값이 올라가는지 아니 요즘? 금값 다 팔아먹었는데 금값 금이라는 거 한 가지로 되어 있거든. 금도 광물이야. 그런 것처럼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광물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한 가지로 되는 거 몇 개 안 돼. 순수한 거 아주 극순수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지금 그 광물은 수천 종이 있대. 너희들 시험 보려고 수천 종의 광물을 다 외워라 할 수 있겠니? 못하겠지. 때려치겠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야 그래도 좀 많은 거를 알자. 어떻게 많은 거? 우리 주변에 지금 대부분 제일 많이 있는 건 알자. 그래서 이름 따로 정했어. 뭐라고 정했어? 조암광물. 이 수천 종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된 광물이야. 얘들은 조암광물이 뭐예요? 그러면 주된 광물이야. 두 번째 특징. 규산염 광물이야. 규산염. 네? 규산염 무슨 뜻인데요? 규소. 규소라는 원소 있는 건 알겠니 얘들아? 네. 산은 뭔 거 같아? 산소.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주성분은 규소산소가 주성분이야. 규소산소 주성분. 조항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광물의 주성분은 뭐라고 얘들아? 규소와 산소야. 요거. 자, 조항 광물을 한번 볼게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이다. 거기 방금 선생님이 쓴 거 없네. 한번 쓸까? 규산염 광물, 조항 광물이 없다고. 거기. 그래서 야, 너희 힘들지.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지. 그 6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 같은 거. 이름 한번 볼까? 장석, 석영, 희석, 흑운목, 각성석, 감남석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1등, 2등은 알냐? 항상 1등, 2등은 우리 알아야 돼.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 1등 아까 뭐였지? 제일 많은 거 질소, 2등은 산소. 이렇게 1등, 2등. 네. 그래서 광물 중에서 3등? 3등부터 취급 안 해. 잘. 장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영이에요. 장석, 석영.
너희 장석 본 적 있니? 석영 본 적 있니? 없는 거 같지? 없는데 저기 뭐야 주den강 보고 조항강 보려고 얘기하진 않겠지.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냐면 저 장석은 흙 성분이에요. 흙. 석영은 모래 성분이에요. 모래 성분.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냥 대충 보면 이 색깔이 여기 책상 색깔이잖아. 근데 모래 알갱이라고 하나 만져본 적 있어? 하나 본 적 있어? 되게 투명하게 생겼지. 응. 흙 같은 거 다 털어내고 나면 되게 투명하거든. 그게 석영 알갱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저 장석은 그 만들기 할 때 지점토 아니 지점토? 네, 지점토 아니 보기? 응. 그것처럼 아주 고운 가루야, 고운 가루. 자, 어쨌든 거기에서 1등, 2등을 알자. 장석이 1등 먹었어. 51%네. 겁나 많네. 그 다음에 석영이 2등 했어. 뭐 흙은 희석. 그 다음에 흙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등까지는 알자. 다음 광물의 특성. 여기 밸브 들어가야 이제 광물의 특성. 광물 어떤 광물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은 물질의 특성 아니었니 얘들아?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을 뭐 할 수 있니?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럼 광물의 특성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자, 이 광물의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야. 구별 가능해야 돼 라는 얘기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하나씩 선생님이 언급해 볼게요. 1번. 야, 광물마다 뭐가 달라? 첫 번째 광물마다 색깔 달라. 자, 1번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겉보기색. 광물마다 겉으로 보이는 색깔이 달라요. 이걸 우리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다시 저기 정리해 볼게요. 다음 두 번째 조근색. 자, 그냥 색은 겉보기 색이에요. 근데 좋은 색은 뭐가 다르냐? 자, 뒤로 넘어가서 알려줄게요. 자, 우선 보자 얘들아. 색깔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광물마다 고유한 자기 색깔, 겉 색깔을 가지고 있어. 금은 무슨 색이겠니 얘들아? 금은 노란색이겠지? 이런 거. 금이 빨간색인 금은 없지 세상에. 요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 그걸 뭐라 그래? 색.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인데 요거 좀 나눠서 구별해야 돼요. 밝은 광물 뭐 있냐? 장석, 석영. 어두운 색 광물 뭐 있어요? 흙은 뭐 각성석, 강난석, 희석인데 어두운 색 광물에다 쓰자. 어두운 색 광물이라는 제목이나 이렇게 쓰세요. 어두운 색 광물에는 어두운 원소가 많거든? 그 어두운 원소가 뭐냐고?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 기호로 쓰면 알아. 기호로 쓸게 우선.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 어디에 많이 포함했다고? 저기 뒤에 그 시꺼먼 애도 있지. 걔들 왜 시꺼매요? 그러면 저 금속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요거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다고 색깔이 검게 나올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만약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포함,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광물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다를 수 있고 진하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소 여기는 없지만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에 따라서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 다음 두 번째 조훈색 갔니? 별표 진짜 별표. 여유 되면 한 번씩 긁어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보는 게 최고지 사실은. 얘들아 요거 이거 선생님 별표 쳤어요. 왜 쳤어요? 색은 뭐 겉보기 색이야 얘들아. 이거는 근데 겉보기 색이 아니라 안에 감추고 있는 색이야. 가루 색깔이야. 겉 색깔하고 가루 색깔하고 맨날 똑같으면은 이거 따로 구별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긁었을 때 나오는 가루가 다른 색깔일 수 있어. 겉으로는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겉보기 색으로 구별하기 어렵지. 근데 더 세심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긁어오면 되거든? 긁을 때 쓰는 판, 좋은 판이라 해, 좋은 판. 좋은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자기판 같은 데가 긁거든? 오른쪽에 보면요. 초벌구이 도자기판을 좋은 판 이렇게 얘기해요.
도자기 만들 때 있잖아요. 도자기 만들 때 가마에서 굽거든. 아, 잘 뒤져갖고 굽는데 한 번 구울까요? 여러 번 구울까요? 일단 한 번 굽고 또 조금 말렸다가 다시 한 번 굽고 처음 구울 때 뭐라 그래? 초벌구이. 바베큐에도 그렇지 뭐. 두 번 하면 뭐야? 재벌 하는데 딱 한 번만 구운 도자기 판에다 긁어. 그 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조흠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봤니 얘들아? 조흠판 봤니? 예. 그래서 좋은 색은 좋은 판을 긁었을 때 나오는 가루로 구별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시험에 단골 선생님으로 나오는 노란 삼총사야. 색깔 겉으로 봤을 땐 노란색이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긁어보면 돼. 황철석 봤어요 학생들? 겉은 노란데 속은 검은색이네. 그 다음 황동석은 겉은 노란데 속은 녹흑색이네. 녹흑색이 뭐냐고? 녹색하고 흑색하고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금은 이놈이 왜 비싸냐? 겉도 노란색, 속도 노란색. 이건 계속 노란색. 다음 자철석, 적철석 겉으로 보면 둘 다 시꺼매서 잘 구별 안 되거든. 긁었더니 적철석은 약간 붉은색 가루가 나오고 자철석은 그냥 검은색 나와요. 결국 긁어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3번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 세 번째는 굵기. 누가 더 단단해? 라고 하는 거야. A하고 A 광물이 있고 얘들아 B 광물이 있는데 긁었어. 근데 B의 가루가 뚝뚝 떨어져. A는 멀쩡하고 누가 더 쓸 거니? A겠지. 그런 식으로 서로 긁었을 때 그 단단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 맞대고 문지르면 상대적으로 무는 놈, 약한 놈이 긁힌다는 얘기예요. 같이 문댔을 때 석영하고 방에서 그 오른쪽에 사진에 둘 다 투명 하거든. 겉으로 봤을 때 넌 누구니? 누가 석영이 누가 방해석이 잘 모르겠어. 둘 긁어보면 돼. 누가 긁힌다는 얘기? 방해석이 긁혀요. 누가 세다는 얘기? 석영이 세요. 야, 그래서 방해석이 긁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더 약해서 그래. 다음. 이건 이제 몇 가지에 한정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성이 있는 광물이 있어요. 이 N지 아닌지 궁금해. 그러면 자석 갖다 대보면 알거든. 자철석. 이건 자철석 기억하자. 자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광물 자철석. 다음 염산 반응인가요? 다음 염산을 떨어뜨려 봤을 때 염산 무섭잖아요 학생들. 염산하고 떨어뜨렸을 때 아무 일 없으면 이거 아닌데 염산 떨어뜨렸을 때 막 보글보글 하거든. 보글 이게 뭐냐면 얘는 방해석의 특징이에요. 방해석 특정 지을 수 있는 거. 얘들은 딱 이렇게 이름 딱딱 정해져 있어. 자철석은 자성으로, 방해석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부글부글 하거든. 부글부글. 왜? 부글부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체가 나오거든. 이거 했을 때요 CO2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염산과 반응해서 부글부글 CO2가 나오는 광물 해서 요런 것들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광물 이름을 잘 모르겠어. 또 헷갈려. 그때 뭐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게 정리예요. 그래서 자성은 뭐만 알자 했나? 자철석. 되니? 염산 반응은 뭐만 알자? 방해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방해석의 염산 반응 그때 나오는 부글부글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 개념 빌드업 가볼게요. 해보자. 자, 맞춰볼게요. 우선 작은 알갱이 광물이 뭐니? 그러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가루 색깔을 부르는 이름 무슨 색? 좋은 색. 좋은 색을 어디다 긁어야 돼? 그러면 뭐야? 단순해. 좋은 판이에요. 좋은 판을 긁어요. 좋은 판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도자기 중에서 한 번 구운 도자기야. 넘겨보자. 오늘 여기 88쪽까지예요. O2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O2 구성 보면 88쪽까지 구성돼 있어. 구성이 좀 달라. 자, 암석을 이용하는 요 빠르게 그냥 갈게요. 학생들 잘 봐봐요. 요거는 그냥 암석과 광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암석 어떻게 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암석을 이용해서 어떤 여기도 암석 썼잖아요. 여기 암석 썼죠. 여기 썼지 이런 거 썼죠? 응. 이거 어떤 집은 우리 자연사라 대리석을 막 깔아놓은 데도 있지. 그런 거. 그리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일단 화강암, 건축물에 화강암 많이 써요. 화강암이 뭐냐고? 다음 주에 배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화강암이라는 암석은 그래도 제일 많이 봤던 암석일 거야 너희들이 얘들아. 그거 좀 단단해갖고 어떤 돌다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큰 건축물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써요. 특징만 비추자. 단단하고 풍화에 강하여. 단단하다, 풍화에 강하다, 얘 겁나 세. 그러니까 뭐야, 이건 건축물에 많이 써. 다음, 현무암. 현무암 어디 많이 써? 맷돌, 도라루방 같은 데다 많이 써요. 현무암 봤잖아. 제주도 가서 얘들아. 시꺼먼 거. 이거 너 맷돌 아니? 너희들 이렇게 맷돌? 그 맷돌에 그 구멍 뽕뽕 난 거 뭐야? 현무암 많이 써요. 다음. 현마암은 정원석, 뭐 사람 이름 같다 얘들아. 정원석이 뭐냐면 정원을 이렇게 둘러친 돌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줄무늬가 많거든 여기는? 현마암에 왜 줄무늬가 많냐? 다음 시간에 배워요. 다음 석회암. 석회암은 시멘트 원료야. 그거 살짝 밑주시자. 시멘트라고 아니 너희들? 시멘트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거지. 다음 대리암은 비싸, 겁나 비싸, 개 비싸. 그래서 조각상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쓴다. 다음 광물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이거 지금 말하는 광물들은 어디 이용해요? 광물 겁나 중요해. 여기저기 이용해. 옛날에도 이용했고 지금 첨단 제품에까지 들어가고 있어. 농기구, 장신구, 첨단 제품의 원료로 주로 이용하는데 석영. 석영이 뭐라 그러지 선생님이? 석영 모래 알갱이라 그랬지. 그 모래 알갱이가 뭐의 주성분인지는 알아요? 학생들 요거 주성분이에요. 요거 유리. 그거 녹여서 만든 게 유리야. 그럼 거기만 들어가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봤지? 주가 많이 오른다고? 뭐 5,000포인트 막 올라가지. 누구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냐? 아니 너희들 누구 때문에 올라가는데?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기판의 원료 될 수 있어요. 유리 반도체, 유리 밑줄, 반도체 밑줄. 태양 전지판 있잖아요. 저 지붕 같은 데 있는 거. 그럼 기판의 주 원료로 많이 쓰여. 리튬, 요거, 또 이제 주식 얘기 또 해야 되네. 리튬, 자, 우리 배터리, 전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리튬 전지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휴대용 배터리에 많이 쓰여요. 다음, 황동석, 전선에 많이 쓰여요. 구리 성분이야 이거는. 자철성, 적철성, 자성이 잘 붙나봐요. 맞아. 그리고 건축 재료, 산업 재료로 많이 쓰고 고령토 도자기 빚을 때 그 흙 얘기하는 거야.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학생들? 자석인데 겁나 센 거 있잖아 작은데 그 자석 얘기해. 보기 봤니? 네오디뮴 자석? 한 번씩은 봤지. 네오디뮴 자석 봤어? 조그만데 겁나 세. 그렇다고 뭐 다시 보여줄 수 없고. 다음 네오디뮴까지 있니? 알루미늄, 타이타늄은 가벼워요. 그래서 비행기 동체, 로봇 동체, 로봇 몸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쓴다. 자 밑에 마무리 보면 암석과 광물의 활용. 매장량이 무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적절히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잘 아껴서 잘 필요한 데다 잘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요 6대 핵심 광물 해야 되나? 가슴 아프다. 밑에
히토류? 히토류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히토류 그러면 아 되게 얼마 안 되네. 조금밖에 없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겠지? 밑에 있는 거 해보자. 다음 시간에는 암석 구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밑에 거 잠깐 해볼게요. 자, 다 했죠? 광물, 석회암, 석영 이렇게 됐니? 여기만 잠깐 하고 있어봐요. 어디냐면 100쪽에 1, 2, 3, 4번만 해봐야 얘들아. 100쪽에 1, 2, 3, 4